오늘은 오유환 학생의 프로필 볼 건데요. 학력은 서울소재대학을 졸업했고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31세, 지원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삼성, 종합상사, 은행, 캐피탈 국내 영업 직무. 경험 경력을 보면요. 지난주랑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데요. 야, 꽉 찼어요. 네. 학점 3.43, 토익 925점, 오픽 AL, 한국사 2급, 테셋 1급, 워드 1급, 정보처리 기능사, 영어 시사 동아리 회장, 어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한국외대 코어 해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푸드트럭 근무, 재능기부 교육봉사, 코트라 코펜하겐 무역관 해외 인턴, 행안부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년 인턴. 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유한 학생의 고민은 개인적으로 첨삭도 받았지만 서류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중견 사기업 서류에 단 한 번도 붙지 못했습니다. 학벌, 학점, 나이 모두 문제인 것 같아 자신이 없지만 용기 내 신청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점이 문제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습니다. 예. 되게 고민만 들어보면은 뭔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스펙이 훌륭할 수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올 상반기 삼성전자에 지원을 했었던 오유환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강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취업 준비와 관련해서 뭐 필요한 노력들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제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학벌, 학점, 나이 모두 문제라고 하셨는데 학점이야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지원하는 직무를 고려했을 때 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학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서울소재대학이라고 하셨는데 어딘지에 따라서 좀 얘기가 좀 달라져야 되는지 어딘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고 나이는 31살인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업을 지원할 때 뭐 일정 부분에 좀 감점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졸업 시점이거든요. 졸업 후에 공백기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점 여부가 좀 더 결정이 될 텐데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근데 이건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안 좋다고 느껴지니까 또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 꾸준하게 해온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단 상사 그 다음에 네. 이런 B2B 쪽의 영업 이런 쪽은 일단은 또 준비하는 친구들의 또 스펙이나 이런 또 준비 정도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전 지금도 엄청 훌륭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지원자가 일반 유통 영업이라든지 소비재 영업이라든지 약간 B2C 쪽으로 접근했으면 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B2C 지원자들은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스펙이 낮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영업 직무의 범위를 조금 폭을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 삼성, 종합상사, 은행, 캐피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산업도 너무 또 좀 경쟁이 치열한 쪽으로 또 지원하고 계신데 물론 이제 중견기업도 네. 지원했다고 하시니까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일단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자기소개서인데 네네. 자소서를 좀 읽어봤는데 네네네. 좀 이거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톤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 잘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잘하셨습니다. 네, 프로필을 보니까 지금 유한 친구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부터 느껴지는데요. 대체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는데 자소서는 뒤에 볼 거니까 우선 스펙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뭘까요? 일단은 스펙에 있어서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그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가 좀 떨어져 보여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 그러니까 뭐 상사라든지 이런 해외 영업과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팀, 중국 팀 이렇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뭐 히토류, 철강석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품 카테고리별로 부서가 구성될 정도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지원자는 이제 그런 느낌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오히려 또 이제 금융 쪽에도 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역보험공사에서 청년 인턴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금융 쪽에 좀 특화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상품 카테고리 관심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좀 역량이 모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해외 쪽이라는 부분은 좀 갖고 계신데 이 해외 안에서도 어떤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상품 이해도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은 이력서상에 좀 덜 드러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관성 있게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먼저 취준생 통신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한 소식 가져왔는데요. 이 소식 빼놓을 수 없죠.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요.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취준생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취준생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뭐 자소서나 면접에서 언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었느냐를 고민하셔야지 주식이라는 거는 하루와 다르게 여러 가지 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문제 때문에 출렁일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라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은요. 사회 이슈를 묻는 질문이 어렵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뉴스를 잘 안 보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좀 답변을 하면 좋을지 네, 좀 조언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뉴스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뉴스를 이제 보면 좋은데 저도 이제 네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이미 이게 발생했으니까 이미 이제 안 본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 이 질문이 뭐 우리 사회의 모든 뉴스를 다 봐야 쓸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뭐 하루 정도만이라도 뉴스를 좀 보시고 최근에 뭐 많이 이제 언론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요거와 관련해서 좀 그래도 좀 할 말이 있다라든지 나중에 면접 갔을 때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자꾸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뒷부분에 이제 요거 쓰는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가 되는군요.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고요.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넘버 3.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인데요.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관을 묻는 질문 아닐까요? 자신의 가치관. 네, 자신의 가치관. 어허.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일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는 이제 강쌤한테 맞는지 네. 물어볼게요. 네.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치관을 물어보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어떤 소음 속에서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뉴스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뉴스는 그럴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라는 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좀 앞뒤 상황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런 정보에 좀 뭐랄까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 기업의 유사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불편한 거를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공감한다라고 써버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어떤 사상이 네. 어떤 정서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구나. 그런 걸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업적 정서를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말씀인지 좀 느낌이 오네요. 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총 2개의 문단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첨삭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배달의 민족. 지금은 소상공인과 상생할 때. 일단 서제목부터가 위험하고요. 이 내용만 봤을 땐 뒤에 있는 내용을 읽고 싶지가 않은 게 꼭 이 주제를 잡았어야 했을 거라는 느낌이 일단 강하게 듭니다. 이 상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네. 좋죠. 상생하면 좋은데 이런 단어는 그룹의 오너께서 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지 임직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과연 좋을 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름 자기 기업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를 안 좋게 좀 안 좋게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아 과연 이거 이렇게 좀 써야 될 것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뭔가 좀 불안해요. 일단 글 전개가 지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팩트지만 어쨌든 삼성은 어떻게 보면 이 배달민족보다 더 큰 기업인데 네. 기업을 안 좋은 면을 이렇게 나열을 계속 한다면은 약간 좀 네, 네, 무슨 네. 생각하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뭐 첨삭하기도 지금 좀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예. 그래도 제법 민감한 이슈를 다뤘어요. 네. 사실 뭐 아까 전에 찝으셨던 상생, 뭐 독과점 같은 문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늘 지적받는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다루는 게 좀 불안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조금 소신 있어 보이진 않을까요? 소신이 있다라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들. 예. 이 지원자가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지원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네. 예. 네. 이력만 봤을 때도 약간 좀 자유분방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굉장히 이런 거 자유분방한 게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못 보셨겠지만 이 친구가 존경 인물에 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적었거든요. 예예. 네. 그 다음에 20년간 일군 회사를 은퇴하고 65세에 창업한 도전 정신을 존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근데 굳이 삼성을 지원하면서 다른 기업의 CEO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아니 그건 지금 또 부분이다. 삼성도 나름 도전의 아이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또 했고 네. 뭐 선대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을 텐데 네. 네. 아니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걸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운동선수는 조금 나을까요? 차라리 운동선수를 김연아. 적으세요. 아니 네. 뭐 차라리 뭐 운동선수를 저 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삼성 지원하면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회장을 적냐 이거지. 물론 우리 지원자 삼성전자를 지원했지만 삼성그룹에는 네.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경쟁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굳이 이렇게 적어야 되는가? 강쌤의 말씀은 솔직하게 내가 지금 당장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부담이 갈 수가 있죠. 뭔가 리스크가 있어 네.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야, 이것만으로 얘는 이상하다가 아니라 얘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도 세미 씨 같은 경우는 첨삭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예 싹 다 소재부터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조금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제목에서 상생할 때라고 했잖아요. 지금 주장을 이미 펼쳤잖아요. 예예. 네. 기업은 소상공인들과 상생을 해야 된다. 네, 네. 이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네. 본문의 내용은 이게 이제 이런 시각이 있다인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지원자의 시각이다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뭐 유지를 해주셔도 돼요. 네. 이 뒤에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뒤에서 이제 본인이 그래도 기업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상생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럼 소제목을 강쌤이 좀 살짝만 수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는 일단은 이 소제목은 배달의 민족 지금은 소상공인과 상생할 때라기보다도 예. 장기적 상생을 위한 기업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된다. 약간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어가긴 해줘야 되거든요. 기업 보호적인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 줘야 돼요. 물론 상생이 중요한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관련된 소상공인도 성장을 시키려면은 일단 이러한 좀 기업의 어떤 시스템도 좀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 유한 학생의 소제목을 보니까 약간 기업에게 일침을 날리는 듯한 느낌이 네, 드는 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조금 유하게 전달을 잘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